무서운 게 지대좋아. 무서운 게 지대좋아 인트로에서 맨날 뭘 그렇게 먹는 거야? 무서운 게 지대좋아. 냠냠냠 맛있다. 무서운 게 지대좋아. 이 일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일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비롯해 가깝게 지내던 두 가족과 함께 펜션을 잡아 태안 바다로 놀러 가려는 계획이었죠. 바베큐를 해먹고 라면도 먹고 어른들은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즐겼죠. 그런데 저는 또래가 없었기에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녁이 될 동안 2층 방 안에서 핸드폰만 내내 만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전 제가 너무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못 찾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기어나갔죠. 한참 찾아도 가족들이 보이지 않길래 뒤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요. 그 아이도 길을 잘못 들었는지 연신 울고 있더라고요. 같은 지점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밤이 되었어요. 펜션은 노래방이 있었는데 노래방에 간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전 재미가 없어 저녁에 핸드폰 하던 숙소로 돌아가 친구가 카톡을 하고 있었죠. 마! 인간 니 스마트폰 중독이다! 에이? 왠지 혼자 있으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래로 내려갔더니 골목에서 본 여자아이가 또 슈퍼 테이블에 앉아있더라고요, 혼자서. 저랑 눈이 마주치니 그 여자애가 의자에서 내려와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안녕?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전 14살이고 어디서 왔다고 말해주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제 말에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하니 바다 보러 가자. 라는 말만 했죠. 불귀신인가? 저도 기분이 좋았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홀렸어. 그 친구는 제 왼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기이했던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분명 아이도 길을 모르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잡한 골목길을 잘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니까 걔 막 길 못 찾아서 울고 있었는데 아까는. 그 골목길 옆에 새로 지은 듯한 펜션이 있었는데 펜션 밑에 슈퍼도 운영 중이었고 근사한 대리석 계단이 외부에 있는 큰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말하길 우리 여기 들어가 볼래? 하는 거예요. 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와중에 유교걸 아니야 가지 말자 라고 답했어요. 근데 여자애가 표정이 굳더니 그럼 우리 슈퍼 갈래? 아이스크림 먹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바다만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자애는 알겠다며 저를 끌고 신나게 바다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밝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바닷소리를 듣고 별도 봤으며 물 근처에서 첨벙거리며 놀았어요. 그리고 여자애는 가방에서 작은 불꽃놀이 도구를 꺼내더라고요. 엥? 가방도 있고 불꽃놀이 도구도 있음? 야 이거 귀신 아닌가봐. 우리 여태까지 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야무지게 준비해왔는데? 단단히?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아이는 저에게 계속 같이 놀자. 까렛 짱 예쁘다. 같이 놀래?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명치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때부터 같이 놀래? 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공포감이 들었어요. 죽은 건가? 바다에 쓸린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자애는 정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전 어렸고 어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재빨리 물에서 뛰어나와 아까 봤던 집을 지났죠. 펜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골목에 다다르자 또 길을 잃었고 가족 중 가장 술을 덜 마신 이모분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다행이다. 그날의 기억은 이게 전부입니다. 눈을 뜨고 아침이 되어 저는 물었어요. 어제 바다에서 여자애가 파도에 휩쓸려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제 어떤 여자애랑 바다에 갔었는데 여자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와 봤던 저택, 대리석 계단이 아니라 녹슨 철로 만들어진 비상 계단이었고
아래의 슈퍼는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벽은 전부 낡았고요. 어젠 분명 불도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에? 그리고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바닷물이 그제서야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밤엔 해변에 바닷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치, 완전 빠져버리지 밤에는 바닷물이.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밤바다를 나가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자애랑 같이 밤하늘을 보면서 별 얘기도 했는데요. 대체 뭐였을까요? 그 여자애는 왜 이름도 안 알려줬고 왜 자꾸 저에게 그 집에 가보자고 한 걸까요? 그 집이 그 애가 살던 집 아니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 애가 살아있었을 시절에는 엄청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 집이니까 낡아버린 거지. 아무도 이용하질 않아서. 왜 이렇게 고구마가 하나도 없냐? MC들 상황 판단력이 아주 좋아. 그냥 안돼 나 돌아갈래,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이러고. 보통 여자애가 어디 갔지 막 찾다가 막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물 먹을 수도 있는데 여자애가 없네, 난 집에 가야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그냥 와버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은 나오세요 그냥. 2018년 6월인가 7월쯤이었어요. 무척 더웠거든요. 야, 2018년 여름 난 아직도 생각나. 진짜 더웠던 여름 하면은 2018년 아직도 생각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지경이 초딩 때? 나 초딩 때. 그때 나 초딩이었지. 당시 하는 일이 떠돌이 마냥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 달, 두 달 머무르는 일이 많았는데요. 정착하게 되면서 출퇴근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큰 마음을 먹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으려고 했어요. 웬걸? 혼자 가면 탄 맞는다고 어머니가 같이 집을 봐주겠다 하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머니 짱! 어머니 최고! 근데 연병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신이 지대 좋은 아줌이라서 제가 가진 돈에 비해 요구사항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싼 건 이래서 안 된다, 반지하는 저래서 안 된다, 옥탑도 안 된다, 창문이 작아도 안 된다, 불을 꺼도 훤한 집이어야 하고 막 다른 골목의 집은 출고도 안 된다 등등.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저희 모녀에게 질릴 대로 질리셨는지 그 돈 가지고는 원하는 집에 엉덩이 붙이기도 어려워요! 라고 하셨고, 날도 더워 뒤지겠는디 수학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를 먼저 집에 돌려보내고 나 자신과 타협을 했죠. 반지하만 아닌 집으로 보여주세요. 괜찮으면 바로 계약할게요. 반지하를 모욕한 것이 아니면 제 눈썹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살 때까지 아늑한 반지하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옥탑방을 계약했습니다. 옥상을 혼자 사용해도 된다길래 흡연자로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몇 주간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긴 나에게 안성맞춤인 집이구나 만족스러웠는데 한 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나름 옥상을 좀 꾸며보겠다고 사놓은 미니 선인장 화분들이 하나씩 깨져 있더라고요. 반대편 건물에서 담배 연기에 항의하느라 돌을 던지나? 혹시 나도 모르게 층간소음이 있었나? 그래서 밑집에서 올라왔던 걸까? 빡쳐갖고 부순 거지 층간소음 때문에. 뭐가 되었던 기분은 나쁘네. 화분은 일반 쓰레기던가.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집에서 나는 건지 뭔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잡내 제거가 전혀 안 된 돼지 국밥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또한 디퓨저에 스틱 몇 개 더 꽂지 뭐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랬던 탓일까요? 깨름직한 것들이 속속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씻고 나오면 습기가 차서 혹시 곰팡이가 생길까 욕실문을 열어놓고 출근을 하는데 집에 오면 욕실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에? 화장실 문이 손잡이를 당겨서 여는 그런 문이 아니라 옆으로 밀어서 여는 그런 문인데도 그때까진 바람에 닫혔다고, 아니면 바닥 부분에 습기가 차서 물기가 문을 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가 너무 놀라 볼에 쥐가 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볼에 쥐가 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퇴근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간단하게 치맥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잠이 들 것 같으면서 침대에 몸이 빨려가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 되게 작게 스르륵 간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거 하며 스르륵 소리를 ASMR 삼아 내 눈꺼풀도 스르륵 스르륵. 잠에 빠지려던 찰나!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라고요. 이거 화장실 문 미는 소리 아니야? 문이 왜? 어떻게? 어째서? 무슨 수로? 열리는 거야? 닫히는 거야? 내가 화장실 후고 나오면서 문을 닫았던가? 열어놨던가? 그렇게 한참을 굳어서 화장실을 가린 벽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는데 쿵! 화장실 문을 끝까지 닫으면 나는 쿵!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으로 뛰쳐나갈래도 화장실을 봐야 하는데 보면 좆될 것 같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결국엔 다시 눕는 선택했어요. 초등학생 때 주온이란 영화를 너무 무섭게 봤던 기억에 이불을 덮어쓰지도 못하고 뭔지 알아? 눈은 계속 벽을 향해 있게 되더라고요. 몇 번 더 반복됐어요. 와 미친 것 같아. 아주 보러 올 때까지 화장실로 계속 유인을 하네. 이건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문 사이에 물기 때문도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혹시 어떠한 사유로 문이 한 번 닫혔는데 튕겨져가지고 계속 닫혔다가 튕겨져서 또 열렸다가 하는 건가? 이 집이 기울어졌나?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볼은 계속 저려오고 눈은 벽을 보고 있는데 스르륵 쿵은 점점 템포가 빨라지고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눈이 확 떠져서 확인해보니 아침이더라고요. 다행이다. 밖도 밝았겠다. 옷을 미친 듯 갈아입고 핸드폰이랑 책상에 있던 지갑만 챙겨서 화장실은 쳐다도 안 보고 뒤도 안 들어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막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이상한 경험을 했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지금 엄마한테로 가려고. 근데 잘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니 괜찮냐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우선 집에 오라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길래 무작정 본가로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금 한 사발 맞고 털어내고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에 꿈을 꿨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여니까 나 소름이 쫙 끼쳐서 지금 문이 쭉 가도 안 열리더라. 아이고 누구 쉬싸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이 문이 왜 안 열리나 하면서 문을 발로 쾅 찼는데 그 안에서 네가 문을 열어 따다다다 하면서 얼굴 반틈만 보여주고 있더라. 이 기집애가 미쳤는갑다. 놀리지 말고 문 빨리 안 여냐고 소리를 쳤는데 내가 이 문 열고 어떻게 될 줄 알고 열으란 말하냐 면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더니 같은 문 이것만 없었어도 이것만 없었어 하더니 문을 팡 닫아버리더라. 나 너무 무서워. 뭐야, 왜 그래? 저 문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화장실에 갇혀 죽은 거 아니야? 화장실에 갇혀 죽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 알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 차를 타고 돌아가 짐을 싹 뺐고 당연히 화장실 수납칸에 있던 수건이라든가 위생용품들은 다 버리고 간다 생각하고 챙기지도 않았고요. 그래, 그거 괜히 씌어서 올 수도 있어. 짐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근처에 더럽게 못하는 돼지국밥집이 있냐고 이게 무슨 잡냄새냐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맡으셨구나. 대충 짐을 싣고 집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지만 짐을 빼게 되었다. 청소는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청소업체 부르실 거면 연락 주시라 말씀드렸더니 이유도 안 물어보시고는 알았어요 하시더라고요. 헉, 알고 있네 뭔가. 그리고 그 집 지금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서울권이고 교통이 좋은 위치였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9만 원 과연 맞는 가격이었을까요? 야 이거는 고시원 가격인데 거의? 고시원 가격보다도 싼데?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왜 이렇게 욕을 잘했어요? 나 저렇게 못해요. 나 되게 화 웃기게 내는 거 알잖아. 좀 뚝딱이면서 화내거든? 근데 방금 욕이 너무 입에 찰지게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평소에 진짜 화낼 때는 개새끼야! 막 이렇게 약간 공황도둑처럼 화내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친구들 5명과 놀러가서 생긴 일입니다. 과제에 지친 저희들은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며 숙소를 예약할 정신도 없이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낭만적이야. 나 피로써. 나 이러고 진짜 듣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겠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갑자기 차 끌고 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야! 놀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해야지. 그때가 휴일이라 차도 막혔지만 그것마저 재밌으다 라고 느끼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바다로 향한 친구들은 싹 다 MBTI 끝자리가 P이지 않을까요? J라면 스트레스 받았을지도 몰라. 그렇게 정신없이 즉흥적으로 먹고 놀고 애기 시간이 마지막인 듯 여행을 즐기던 중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가 갈 숙소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대책 없다 얘네. 진짜 J 한 명도 없다 여기.
친구 중 한 명이 방을 빌려주는 앱이 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락을 하고 그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간 에어비앤비 이런 거네. 에어비앤비네, 그치? 이런 느낌의 빌라였는데 저희는 401호 방을 빌렸습니다. 방 주인분께서 일이 있어서 집 열쇠는 현관 화분 아래에 있다고. 아, 이거 에어비앤비 특징이네. 에어비앤비 맞네. 테라스는 위험하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편히 놀고 가라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방이 이런 구조라서 저희는 거실에서 소매그를 달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지민이란 친구가 술에 좀 취했는지 덥다며 테라스로 나갔다 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5분에서 10분쯤 아무리 지나도 지민이가 오지를 않아. 테라스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서 나가봤습니다. 테라스 문을 열고 지민아 뭐해? 라고 하자 정말 정색을 하며 뭐래? 나 지민이 아니잖아. 나 햄치즈잖아. 라며 모르는 사람 이름을 말하더니 아니, 햄치즈라서 죄송한데 몰입이 너무 깨지거든요? 제가 개명해서 다시 읽을게요. 뭐래? 나 지민이 아니잖아. 나 박주영이잖아. 라며 모르는 사람 이름을 말하더니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와서 테라스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왜? 그 후 그 친구가 자리에 주저앉아 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것이 빌라 사이를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고. 그러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본인의 이름을 불렀다며. 아, 그래서 그 기어 올라오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들킬까봐 일부러 다른 이름 대면서 말한 거구나. 아니 나는 이 숙소 주인이 이걸 알고 테라스가 위험하다고 미리 말을 했다는 게 개소름이야. 한두 번 이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 이 숙소를 왜 빌려줘?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 집주인이 개소름이야. 집주인이. 아니 여기를 왜 타고 올라가? 미친 새끼 아니야? 약간 자기만의 운동 루틴인가? 좀 특이한 운동 루틴 하나? 벽타기의 고수? 옛날에도 자주 탔다는 거 아니야? 지민이와 친구 C는 무섭다며 침실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거실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혹시나 무서워하던 친구들이 걱정돼서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 친구들 위 작은 창문으로 어떤 남자의 손이 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누르고 친구들 다 깨우고 문 같은 걸 다 닫고.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 너 야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반칙이야 이거. 너무 잘 그려. 무서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은 잡혔습니다. 아 밑에 사진 나 못 보겠어. 이거 뭐야? 근데 경찰차에 범인 태워서 가잖아요. 저 그때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땐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정말 방긋 웃고 있더라고요. 그땐 저희 경찰들 도움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고 다행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숨어있는 파쿠르 무림고수.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 햄치즈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다니는 독서실이 있는데요. 어제도 어김없이 학교가 마친 후 바로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독서실은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공부하기 딱 좋네. 앞쪽은 스터디 카페 열람실, 복도 뒤쪽은 독서실 1인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중 저는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방 83번 자리에서 항상 공부를 합니다. 전 어김없이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놓고 영어 본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면서 조금 자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괜히 연기했네. 바로 엎드려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살짝 가위가 눌릴 듯 말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손가락만 탁 하면 깰 것 같은 느낌이라 별 걱정 없이 잠에 들었죠. 그렇게 잠에 들고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저는 3인칭 시점으로 책상에서 자고 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니 통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아졌어요. 그러고선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다들 자고 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 이런 꿈. 열댓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칸 위에서도 책상에 올라가 보던 사람도 있었죠.
칸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책상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도 있었대. 그럼 진짜 무섭겠다. 그때 더 무서웠던 건 사람이 하나같이 형형색색의 모든 색이 섞여있는 듯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ENFP 모임 아니야? 저희가 생각하는 알록달록이 아니라 색동 한복 같은 색감이었어요. 뭔지 알겠다. 약간 뭔가 무속 느낌 나는 무서웠겠다. 다행히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니 몸을 짓누르고 있던 게 탁 하고 풀리면서 꿈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전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모의고사라서 기를 너무 많이 썼나 보다.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지. 그렇게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섰는데 존나 무섭겠다. 뭔가 이상해. 화장실 앞에 슬리퍼가 한가득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갈하게요. 아니 마구잡이였으면은 안 무서운데 저렇게 정갈하게 무더기로 놓여있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여자 화장실 쪽에만 이렇게 슬리퍼가 모여있는 게 이상했지만 좀 전에 꼼꼼한 여파로 정신이 없었던 저는 사람이 많나 보다 하고 폰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물 내리는 소리나 얘기 소리, 손을 씻는 소리라도 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들리지 않았고 전 그제야 제가 정막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깨달았어요. 저희 독서실 화장실은 화장실 칸이 겨우 2칸이고 그 앞에 세면대가 바로 있어서 5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크기였거든요. 전 그때 항상 화장실에서 나오던 클래식 음악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제가 공부하던 83번 칸으로 가 앉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사이다.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약간 답답할 뻔. 그때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다 보니 뭔가 옆칸에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독서실 천장에는 전등이 붙여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자동으로 켜지면서 옆에서도 밝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옆칸은 그 전등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는 늦었으니까 일찍 집에 갔나 보다 하고서 짐을 싸 제 칸의 문을 열었는데 방을 둘러보니 모든 칸에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이 방에 혼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무서워. 독서실에 혼자서 공부했대. 불 다 꺼져 있고 다른 방은 그 슬리퍼들은 대체 뭐야 그럼 진짜. 겁이 많은 저는 후다닥 방에서 나왔고 복도를 걸었어요. 조금 걷다 보면 양쪽 유리창으로 스터디 카페 열람실들이 보이는데 그날따라 그 열람실에도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운터에도 직원이 없고 카운터 옆 컴퓨터 세대는 모니터가 모자이크된 것처럼 지지직거리며 로딩 중이라는 창만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이야 이게? 저는 독서실에서 나오고 엄마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탁 하고 풀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나이스샷. 그날 저는 귀신에 홀린 걸까요? 그날 독서실에는 왜 저밖에 없었고 슬리퍼는 왜 그렇게 놓여져 있었으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만약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진짜 소름이다. 그러면은 약간 귀신들이 오늘 독서실 영업 안 하는 날인데 얘는 혼자서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구경한 거 아니야? 얘는 스카이 가겠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가위에서 딱 깨고 나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우리 얘 공부 잘 되게 우리가 좀 피해주자 이래갖고 단체로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지.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좀 귀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훈훈한 이야기였네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오늘의 무지수는 여기까지. 무지조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자꾸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이곳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막. 여러분 유바.